자, 지난번 그 영작 숙제한 거좀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이 6일이죠. 잘했는데. 자, 그다음에 뭐야 이거? 어휴 뭐야 이거? 완전 내가 해놨어. 자, 진짜. 뭐가 되냐고요? 에휴 진짜. 이것도 다 바꿔줬어요. 됐어 이씨. 아이고 뭐야 이거는. 이거 나무. 그거를 숙제 다 했을 때 물어보면 어떡해. 그 전에 물어보면.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테스트 정보는 채점 끝나고 항상 그 지난번에 받은 스픽 노트 있죠. 거기다가 붙여서 검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붙여서 풀 다 하나 풀어놔. 이건 응? 이거 그래, 잘했어. 자, 여기가 이 전용 창고가 아니야, 자식아. 뭘 자꾸 두고 다녀, 썩어마. 자, 다음에 우린 잘했는데. 잘 봤습니다. 데리 테스트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것도 뭐 이제 뭐 계속해서 내신 관련된 거인데 중등부 같은 경우는 아마 3월 말에 내신 대비를 할 것 같아요. 3월 27일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때부터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좀 알려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 학사 일정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라와 있어도 부정확한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이제 수고스럽겠지만 좀 알려주셔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번에 그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는 학교도 있거든요. 또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좀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번에 보는지 안 보는지 일단 첫 번째 이거 좀 중요한 거라서 잠깐만 제가 지금 카톡으로 우리 지난번에 중3 T학원 했었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지금 써서 제가 보냈거든요.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는지 안 보는지 요거를 일단 먼저 좀 알아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본다면은 이제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심지어 중간고사는 보는데 영어는 안 본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영어를 안 보고 뭐 예를 들어 국어, 과학, 사회 뭐 이렇게만 보는 경우도 있어. 간혹 가다가. 그래서 그 여부를 여러분께서 좀 조사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우선 지금 중등부의 경우에는 27일부터 내신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고등부의 경우에는 3월 20일 다다음 주거든요. 다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가 시작돼요. 그러면은 시간표를 제가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를 해야 다음 주 중에 여러분께 공지가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험을 보는지 안 보는지 이거를 제가 알 수 없다면 당연히 시간표를 짤 수가 없어요. 이게 내신반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비내신반으로 편성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가 1차적으로 시간표를 짜놓은 거는 전부 다 시험을 본다라는 전제에서 우선 저는 시간표를 짰는데요. 이게 어느 학교가 시험을 안 본다 이러면은 당연히 시간대나 아니면 이제 담당 선생님이나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바뀝니다. 전부 다. 근데 이게 빠르게 좀 확정이 돼야 제가 공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신 시간표에 대한 거를 좀 빨리 공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저에게 좀 그 정보를 좀 빨리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보를요 만약 이미 알고 계시다면은 저한테 카톡으로 이따가 귀가하실 때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아직 모르신다면은 학교에 좀 물어봐서 이제 시험을 보는지 안 보는지 본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고 그래서 영어 시험을 보냐 안 보냐 이 여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주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얘기는 여기까지 됐고요. 자 바로 가봅시다.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자 1번부터 갈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 절의 형태를 구로 바꾸는 것, 이 버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배웠습니다. 아무래도 문장 전환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문장 전환을 안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작을 하고 문장 전환하는 거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형태니까 우리가 so that can't의 형태를 쓰면 되겠죠. 여러분 기본적인 것들 틀리면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여기서 동사의 시제 같은 거, 두 번째는 대시 나왔으니까 대절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점. 요런 기본적인 거 놓치지 말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so that can't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to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 위에 거는 절의 형태인데 아래 거는 주어 동사가 없는 구의 형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to 동사 원형으로 써야겠죠. 여기서 막 억지로 주어 쓴 사람이 있는데 아니 주어를 여기다가 왜 씁니까? 주어가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my sister랑 she가 동일하고요. 게다가 얘는 구의 형태로 바꾸는 건데 구라는 건 주어 동사가 없는 형태인데 주어를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녀가 낯선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에 충분히 가교적이다. 자,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한 물결 나오고 enough의 투동사 원형이었죠. 투투랑은 다르게 enough 앞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는다는 것. 여기서 사교적인이라는 단어가 딱 봐도 outgoing이겠죠. 그렇죠?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사교적이겠지 뭐. 됐어? 그래서 she's outgoing. 자, 요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enough가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겁니다. 투부정사가 또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enough to 같은 경우는 so that 주어의 can으로 바꿔 쓸 수 있었죠. 그래서 so that의 주어 똑같으니까 she 써주고 can 현재 시제니까 can으로 써주고 동사 원형 똑같이 따라서 be로 써줬다. 이렇게 됐고요. 자, 세 번째 봅시다.
그 고객은 정원이 자신의 돈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자, 여기서 ask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ask는요, ask 목적어 투동사원형 이렇게 써서 얘한테 해달라고 요청하다 이렇게 쓰게 돼요. 얘한테 해달라고 요청하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도 바꿔 쓸 수 있는가? 대절에다가 주어, 동사 이렇게도 쓸 수 있었습니다. 이때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요. 이때 투부정사가 이 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겨봅니다. 자, 그래서 바꾼 걸 보자면 The customer asked the clerk to refund her money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ask의 목적어의 투부정사 여기가 목적격 보입니다. 자, 이게 요 덩어리를 어떻게 바꾸면 된다? 요 덩어리를 대절로 바꾸면 된다. 대절로 바꿀 때 조심해야 할 점 동사 자리에 뭘 써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힌트를 줬죠? should를 쓰면 된다고. 그래서 should refund 이런 식으로 쓰면 완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그는 에펠탑을 보기 위해 파리에 갔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뭐뭐 하기 위해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부정사를 쓰면 될 텐데 힌트 단어를 보면 in order to가 나와 있네요. 뭐뭐 하기 위해. 그래서 in order to see 쓴 거고요. 이걸 어떻게 so that으로 바꿔줬습니다. 역시나 바꿀 때도 이 so that은 절의 형태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he could see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 could를 안 붙여서 아마 틀린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so that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 동사를 쓸 때 이 자리에 can이나 may나 will 같은 단어 이런 단어를 써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가 과거 시니까 과거형에 맞춰서 could를 써준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이 요 메인 서브젝트 4의 이제 유닛 6부터 할 차례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께서 숙제를 하셨던 유닛 5 부분 있죠? 여기에 대한 문제풀이 해설을 좀 먼저 할게요. 문제 해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 유닛 6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프린트가 지난번에 제가 그 구문독해 프린트를 유닛 5, 6을 둘 다 줬었거든요. 기억나요? 유닛 5, 6을 둘 다 줬기 때문에 오늘 나가는 숙제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프린트 그거를 숙제로 해오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유닛 6 프린트 없는 사람, 건우는 당연히 없을 거고 다른 분들 유닛 6 프린트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니요, 숙제 구문독해 프린트 그건 당연히 있을 거고 자습. 그때 쌤이 5만 따로 뽑아서 주셨는데. 아, 5만 따로 뽑아서 줬나요?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요걸 미리 줄게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뒤로 좀 주세요. 찹성은 줬잖아요. 그 번호만 못 받았고 나머지들은 다 있잖아요. 그때 제가 들었던 게 유닛 5, 6이었는데 아마도 있지 않아요? 있죠. 예. 그 번호는 제가 아니다 생각난 김에 지금 뽑아줄게요. 전체 페이지를 보면 나오는데 조금 시간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요 문제에서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제가 나온 거 프린트해서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난번에 여러분이 했었던 유닛 5 부분에 대한 그 문제 해설을 좀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30쪽을 좀 먼저 펴주세요. 30쪽. 자, 지난번 위성에 관련된 내용을 했었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답이 써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거 했었나? 근데 요거 했었나?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그렇죠. 수업 시간에 했죠. 그럼 여기 넘어가고 31쪽 여기 오른쪽도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뒷부분을 좀 먼저 볼게요. 32쪽으로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봤던 내용이라 일주일 전에 봐서 여러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복습. 자, 복습을 위해서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내용만 보면은 아유 기침이 나네. 자 오른쪽만 보면 대충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 나온 건 뭐냐면요. 위성이라는 게 뭐였냐. 위성에 대한 어떤 정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위성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행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나눴었죠. 수, 금, 지, 화성까지 여기까지가 내행성, 그 다음에 목, 토, 천, 해 여기까지가 외행성이었는데 내행성의 위성의 개수는 몇 개 안 됐었는데 외행성의 위성의 개수는 상당히 많았다고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성의 모양과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위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구 형태라고 우리가 믿지만 실질적으로는 막 울퉁불퉁하거나 특이하게 생긴 이런 이제 위성의 형태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위성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거. 이제 우리가 보통 통념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뭐 그 태양계를 돌고 있는 뭐 먼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뭉쳐갖고 만들어진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어떤 위성들이 이제 그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져서 이제 궤도를 돌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시 위성들의 미래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200개가 넘는 그런 이제 위성들이 있지만 얘네들은 임시일 뿐이고 우리가 아직 다 발견이 안 됐으니까 더 발견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봤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자면 What is the passage made about? 자, 이 지문에서 주된 내용이 뭐냐라는 거였죠. 자, 이 글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위성이죠, 위성. 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 정확하게 어떤 위성에 대한 거였습니까? 위성이라는 그 자체라기보다는 태양계 안에 있는 위성을 가지고 얘기했잖아. 수금지화 목토천해에 해당하는 이 위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위성에 대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여러 가지 뭐 어떤 특징에 대해서 다른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양은 어떤가,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여러 가지를 말했죠. 그래서 정답은 D만 된다. The moons in our solar system. 자, 태양계 내에 있는 위성 그리고 그들의 특징에 관한 내용이었죠. 나머지를 보자면 1번은요. 위성과 행성의 차이점을 말한 적은 아예 없습니다. B번은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위성을 발견하고 확인하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부분 잠깐 소개가 됐을 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는 해당되지 않고 C는 When the moons in our solar system formed. 자, 우리 태양계에 있는 위성이 언제 형성되느냐. 사실 이것도 일부분으로 나왔을 뿐이지 주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D만 가능하고요. 2번 보자면 Which is true according to the passage. 자, 이 지문에 따르면 어느 것이 올바르냐, 내용과 일치하느냐. A번부터 볼게요. Saturn currently has 79 moons in its orbit. 자, 그러면 토성은 이제 그 궤도에서 79개의 위성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79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마 목성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은 세턴 어디냐? 여기 있네요. 세턴은 82개 가지고 있다. 토성은 82개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A는 틀렸고 B는 포버스와 데이머스는 둘 다 뭐처럼 보이냐면 지구의 달처럼 보인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한번 볼게요. 포버스 데이머스 나와 있는 게 어디냐? 왜 이렇게 못 찾겠냐 오늘 밤? 어디냐? 위에 있었나? 어디냐? 찾으면 알려주세요 좀. 여기 있었네. 여기. 그래서 포버스와 데이모스는 이제 마르스의 행성인데 둘 다 어떻다? 울퉁불퉁하고 좀 이상한 모양의 위성이다라고 했네요. 그럼 울퉁불퉁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성 그 우리 달과는 다른 모양이라는 거잖아. 여기서 이제 말했다시피 지구의 달이 둥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위성이 구 형태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시로 든 게 포버스와 데이모스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의 모양과는 다르다라는 거. B번은 틀렸죠. C는 Earth is more likely formed when two moons collided. 자, 지구의 위성은요 아마도 두 개의 달이 충돌했을 때 형성됐다는데 아니 달이 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애초에. 그러니까 C도 틀렸죠. D를 보자면 Mars has two moons.
자, 화성은 2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Mercury, 수성은요 doesn't have any, 전혀 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 D만 가능하겠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유로파랑 그 다음에 엔셀라두스랑 그 다음에 타이탄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어떤 위성인데 뭐를 특징으로 하는 위성이냐라는 거죠. 자, 얘네들의 이제 특징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특징이 어디 있을까 보자. 여기 나와 있네. 유로파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어디 있냐? 얘 왜 유로파만 나와 있냐? 위에 또 없나? 왜 이렇게 오늘 찾기가 힘드냐 이 내용을요. 일단 유로파 내용을 먼저 볼까? 얘네들을 보자면 오션문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오션문.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위성에는 대기와 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대기와 물을 가진 위성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유로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보자. 얘네들 엔클라두스랑 타이탄도 어떻다. 이제 오션을 이제 특징을 한다라고 나왔으니까 둘 다 이제 바다가 있다, 물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래서 bodies of water.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수라고 수역이라고 해야 될까? 수역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B번이 정답이겠고 4번을 보자면 Why do Jupiter and Saturn? 자, 왜 목성과 토성은 likely 아마도 have more moons than other planets? 다른 행성들보다 왜 더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중력장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거든. 자, 그러니까 토성과 목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다라는 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중력이 더 세다는 거예요. 중력이 더 세다는 거는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각종 그런 소행성이나 이런 애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더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성이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력장이 그런 물체를 더 잘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C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과 6번 여러분이 쓰신 답과 비교해서 수정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5번부터 보자면 Why do scientists believe most moons form from? 자, 그러면 과학자들은 뭐라고 믿느냐라는 거죠. 대부분의 위성이 형성됐는지,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형성이 되었는가, 뭐로부터 형성이 됐냐고 의미하는 거죠. 자, 뭐로부터 형성이 됐다? 우리 이제 태양계가 이제 생성되고 난 다음에 그 태양을 이제 돌고 있던 그런 먼지나 가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에 의해서 형성됐다라고 믿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딱 요 내용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내용이죠. 요 내용 그대로 쓰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자면 What are provisional moons? 자, 그러면 프로비저널 문즈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임시 위성이 무엇이냐? 임시 위성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발견됐을지도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일단은 이게 위성이다 아니다를 확정지을 수는 없었던 바로 그 녀석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임시 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임시 위성에 대한 설명이죠. 이러한 것들은 위성인데 may have been detected, 발견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확신할 수 없어. 그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녀석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번과 6번에 대해서 답을 좀 수정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쓸 때 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 6번 같은 경우 프로비저널 문즈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여기서 문즈가 복수형이니까 이럴 때 우리가 대의로 받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단수면 it이나 다른 사람이면 he나 she 이런 걸로 쓰면 되고요. 그래서 임시 위성이 무엇이냐? 임시 위성은 위성인데 어떤 위성이냐? 이런 위성이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면 되겠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야. 과학자들은 무엇으로부터 대부분의 위성이 형성됐다고 믿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과학자들은 대처리야라고 믿는다. 이렇게 대답이 되는 거야. 됐죠? 믿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믿는다라고 대답하면 되겠고,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로 대답하면 되는 거고. 됐어요?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쓰는 게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의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직 다 못 쓰셨을 수도 있어서 여기를 좀 마저 쓰시고 넘어갈게요. 다 쓰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되셨어요? 아직 못 쓰셨으면 네. 다 됐나? 번호 다 썼니 혹시? 아직 다 못 썼어요? 다 됐으면은 이제 33쪽에 있는 이제 그 요약 관련된 쪽으로 이제 갈 겁니다. 됐어요?
아직 못 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니네가 제일 쌩쌩해 보인다 그나마. 고등부 애들은 지금 개학하고 나서부터 거의 좀비 같아요. 좀비. 애들 보면은 그냥 표정들이 어떤 줄 알아? 표정들이 그냥 딱 이래. 이게 다 이래 다 표정들이 이래. 눈이 풀렸어. 그 약간 그 졸릴 때 그거 알죠 여러분? 그 이제 내가 전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눈은 감기는데 여기 눈썹만 올라가는 형태 이런 형태야. 이거 눈은 감기는데 얘만 올라가 얘만. 이 형태. 그럼 이제 뭐 필기하라고 하면은 막 관계대명사 필기하라고 하면 막 이래 애들이 대명사 이렇게 돼. 그럼 나중에 필기한 거 보면 뭐지 이게? 뭐 막 지렁이 막 기어다니고 막 이러죠. 네. 다 그래요 다 지금. 중등부가 제일 열심히 매년 느끼는 거예요. 자 다음 거 보자. 아 진짜 힘들어요. 어? 진짜 졸려서 힘들어요. 아 졸려서 힘들어? 그러니까 계속 졸고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러면 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졸리다는 거. 아 진짜. 아니 안 졸리게 해줘야지. 반수라고 보세요. 뭐라고? 반수라고 보세요. 아 졸리다니까 잠 깨게 해주려고. 졸려 아직도? 소영아? 너무 잘겠어. 너무 잘 알겠어요. 뭘 잠이 깨 이씨. 롤러코스터 타는 자 다음 거 볼게요. 이번에는 자 theory of comprehension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이제 딱 깔끔하게 이제 정리한 건데 자 위성에 대해서 위치와 특징, 형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위치부터 not many moons. 자 많은 위성들인데 많은 위성들이 나시 붙었으니까 뭔가 아니라는 거죠. orbiting the inner planet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내행성의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이 그렇게 많진 않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outer planets니까 외행성들, 목토, 천해들 얘네들은요 have more moons 더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걔네가 사이즈가 높으니까요. 자 이어서 특징 보겠습니다. can be rounded. 자 둥근 모양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뭔가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은 불규칙적인 모양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요 오션과 볼케이노를 가지고 있답니다. 행성이 그러한 것처럼 그렇죠. 자 그다음에 형성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스와 더스트로부터 형성됐다는 거죠. 태양계의 형성 이후에. 근데 지구의 이제 달 같은 경우는요 아마도 어떻게 형성됐을 거다. 그 large body collide with Earth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커다란 이제 그 성체가, 그러니까 몸체가 이제 지구와 충돌했을 때 형성됐을 거라고 이제 믿는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여기는 뭐 아래에 있는 답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옮겼으면 되겠죠. 자, 아래에 요약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이제 어영 변화할 것도 없으니까 간단하죠. 하나씩 가볼게요. 자, 지구는 위성은 자연적인 이제 세틀라이트랍니다. 위성인데요. 즉 어떤 소행성이나 위성의 이제 궤도를 돌고 있는 그런 위성을 말한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종류의 위성들이 각자 다양한 특징을 가진 상태로 있는데요. 태양계에 있는 내행성은요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외행성들은 수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뭐 때문에 그러냐면 거대한 사이즈와 그리고 그 궤도에서 물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위성들은 뭐 할 수 있냐면 둥근 모양일 수도 있지만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특징을 또 가지고 있다면 역시나 바다나 볼케이노, 즉 화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위성들은 어떻게 형성됐다고 믿어지냐면요 먼지와 가스로부터 형성됐다고 믿어지는데 그 먼지와 가스는 어디서 생겨나는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그런 가스와 먼지랍니다. 오래전부터요. 그래서 지구의 위성은 아마도 거대한 물체가 그 지구와 이제 충돌을 한 후에 형성됐을 걸로 추측을 하는데요. 현재 일부 위성들은 뭐로 여겨지냐면 임시 위성으로 여겨지는데 그게 뜻하는 게 뭐냐? 과학자들이 아직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들을 바로 임시 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내용을 요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이제 내용들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리뷰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닛 6에 있는 부분을 볼 건데요. 자, 넘어가 볼까요? 제목을 보니까 Math in our everyday lives예요. 또 수학 얘기야. 또 수학 얘기. 서브젝트에 수학이라고 써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
안 좋아하는 수학 얘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뭐 계산기 같은 것도 있고 뭐 한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야겠네요. 자 오늘도 역시나 제가 자습서를 띄우고 이제 할 건데요. 아까 저기 자습서를 제가 뽑아놨으니까 그거 좀 가지러 가자 우리. 잠깐만. 세포도 자식아. 1분도 안 걸렸네. 자, 유닛 6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목을 보면 Math in our everyday lives라고 나왔잖아. 자, 이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everyday가 붙어 있으면 매일매일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아니고요. 여기에 제목에 일상적이라는 뜻입니다. 일상적인.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수학이랍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쓰이는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나 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쪽에서는 수학에 어떤 공식이 적용되고 이 상황에서는 어떤 수학이 들어가고 뭐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요? 그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자, 봅시다. It might not seem like it at times. 자,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다짜고짜 이렇게 it으로 나오면요, 이 it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it은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상황의 it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상황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해석이 없어요. 해석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seem이라는 녀석이 나왔잖아. 이 seem이라는 녀석이 주로 어떻게 잘 나오냐면요. 일단 확실한 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seem 뒤에 뭔가가 나오잖아. 근데 이 뭔가가 나오는 게 무조건 보어예요. seem 뒤에는 무조건 보어야 보어. 왜냐면 seem 자체가 뭐뭐처럼 보인다는 뜻이거든. 뭐뭐처럼 보이다 또는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하잖아. 그러니까 앞에 주어가 나오고 뒤에 보어가 나오면 이 주어는 보어인 것 같다, 주어는 보어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이 좀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투부정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대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범하게 형용사 보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형용사 보어를 쓸 때는 평범하게 형용사를 쓸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온 것처럼 like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올 수가 있어요. 투동사 원형이 온다면 그냥 투부정사처럼 보이다, 투부정사인 것 같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 같다, 형용사인 것 같다, 명사처럼 보인다, 명사처럼 말 그대로 뭐뭐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는 like it이라고 남아있죠. 자, 그러면은 it might not seem이야. 자, seem은 뭐뭐처럼 보이던데 not이 붙었으니까 뭐뭐처럼 보이지 않는 거고요. might가 붙었으니까 아마도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뭐뭐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like at times. 그러니까 때때로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그게 뭔 말이야?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대. 그런 게 뭔데? 모르잖아. 뒷내용을 좀 더 봐야겠죠. 자, 때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수학은 is an important part of our daily lives랍니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다라고 나와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봤을 때는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아니 동계산만 잘하면 되지. 뭐 수학이 뭐 일상생활에서 뭐가 중요해?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수학이라는 게 우리의 일상에서 참 많이 쓰인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예시가 나와야겠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often use fractions and decimals. 이 fraction이 분수고요, decimal이 소수입니다. 소수. 됐어요? 몇 점 몇 할 때 그 소수예요. 얘는 몇 분의 몇 할 때 그 분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사람들은 분수와 소수를 자주 사용하는데, 자, 이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나왔죠. 뭐뭐 하는데 뭐뭐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다시 한번. 콤마하고 위치 넣으면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뭐뭐 하는데 그것은.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뭐뭐 하는데 그것은. 자, 그러면 자주 분수와 소수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are both related to math. 둘 다 수학과 관련이 있죠. 분수랑 소수니까 당연히 수학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오늘도 좋냐?
소영아 오늘도 졸아? 서서 들으세요. 나가서 서서 들으세요. 서서 들으세요. 나가서. 다문장을 왜 들고 가냐? 자, 이어서 볼게요. 분수와 소수를 둘 다 사용하는데 분수와 소수 둘 다 당연히 수학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fraction. 자, 분수는 is a part of a whole. 전체의 한 부분이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모 자리에 오는 것과 분자 자리에 오는 게 있는데 분모가 전체를 뜻하는 거죠. 그렇죠? 그 위에 분자가 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1/2 and 3/4 이렇게 나왔는데 자, 잠깐만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지우고요. 자, 하나 알려드리고. 우리가 제가 여기다가 숫자 표현이라고 할게요. 숫자 표현. 숫자 표현. 이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다 안 하고요. 딱 세 개만 할게요. 세 개만. 자, 첫 번째는 기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수가 있습니다. 이 배수를 우리가 횟수라고도 표현합니다. 배수 또는 횟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이 기수라는 건 무엇이냐면 너네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숫자예요. 1, 2, 3, 4. 걔네 말하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기수라고 불러요. 1, 2, 3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걸 기수라고 불러. 자, 서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순서를 말하는 숫자야. 순서 1등, 2등, 3등, 4등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first, 그 다음에 second, 그 다음에 third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막 카트라이더 같은 거 하면요 1등, 2등, 3등 나올 때 이렇게 나오잖아. 1에 ST 붙고 2에 ND 붙고 3에 RD 붙고 그 다음부터 다 TH 붙거든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뒷글자 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뒷글자 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수, 횟수라고 나와 있는데 배수는 뭐냐? 말 그대로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가는 거. 횟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는 거죠. 둘 다 같은 표현을 쓰는데 자, 우리가 한 배 또는 한 번은 once, 그 다음에는 twice를 쓰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times를 붙입니다. times, 뭐뭐 times. 기수에다가 times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쓰자면 이렇게 3에다가 times, 그 다음에 4 times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숫자 표현하는 방식을 봤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숫자가 분수와 소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수 같은 경우는 그냥 쓰면 되잖아. 1점 몇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분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쓰면 되죠. 예를 들어 4분의 3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거죠. 영어로 표현하는 방식.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분수 표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분수 표현. 자, 분수 표현은 어떻게 있냐면요. 우리가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모와 분자 이렇게 있지. 그럼 이제 이 분자 같은 경우는 기수로 표현을 하고요. 분모는 서수로 표현해요. 보통은요. 그래서 순서대로 기수 먼저 서수 먼저 쓰면 됩니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분의 2를 쓰고 싶어. 3분의 2. 그러면은 3분의 2니까 기수를 먼저 써서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서수가 3이 되니까 third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2 third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3분의 2를 읽을 때는 2 third 이렇게 읽는 겁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만약에 우리가 소수점을 표현하고 싶어요. 소수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5다.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은 1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1이야. 그냥 다 기수로 표현하면 돼요. 전부 다 기수. 다 기수로 표현하는데 이제 여기를 읽을 때가 문제겠죠.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요. 포인트라고 읽어요. 포인트. 그래서 1.5 이렇게 읽어요. 1.5 됐어요? 이게 1.5예요. 그럼 만약에 1.57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 1.57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57로 우리도 57이라고 안 읽잖아요. 우리도 57이라고 읽죠. 1.57이라고 읽으니까 똑같습니다. 57이 아니고 57 그냥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21.57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21은 21로 읽고 뒤에 거는 57로 읽으니까 똑같이 21 그 다음에 57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보자면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읽는 방법을 알려준 건데 우리가 자주 쓰이는 애들이 있어요. 자주 쓰이는 애들. 예를 들면은
2분의 1이라든가 이런 애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볼까? 4분의 3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4등분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4등분하는 경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2분의 1은요 뭐랑 똑같냐면 50%죠. 거의 절반이잖아. 절반. 2분의 1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요 1/2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야. 심지어 여기에서 1이 아니라 어라고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어는 한 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1은 기수로 표현했고 원래는 2니까 세컨드로 해야 되잖아. 원래는 1 세컨드 이렇게 쓰는 게 정석.